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가 한없이 관대하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브라이언 헤오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가 어떻게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를 주제로 개의 가축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개는 인간의 개입과 선택이 아닌 늑대가 스스로를 길들이는 자기 가축화를 통해 진화한 거라고 했죠. 진화의 목적이 생존과 번식이라고 한다면 개는 인간의 친구가 됨으로써 가장 성공한 동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간 역시 개처럼 자기 가축화한 종이라는 것이죠.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하고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지구에는 다른 사람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8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 에렉투스가 한참 전에 먼저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로 이주했고요. 호모 사피엔스와 비슷한 시기에 네안데르탈인도 출현합니다. 또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데니소바인이 살고 있었죠. 사실 10만 년 전만 해도 호모 사피엔스는 이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손도끼를 발명한 종으로서 당시 지구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사피엔스와 비슷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다 더 강인한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5만 년 전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투성무기를 개발하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죠. 또 2만 5천 년 전에 이르자 수백 명이 모여 살면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10명 남짓한 작은 무리로 살아가는 네안데르탈인을 전멸시킵니다. 이처럼 현생 인류가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친화력에 있는데요. 개와 마찬가지로 이 친화력이 바로 자기 가축화의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축화 과정에서는 얼굴과 털 색깔, 꼬리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호모 사피엔스 역시 몇 가지 중요한 외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현생 인류는 고인류에 비해 얼굴이 작아집니다. 실제로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다른 고인류들의 얼굴은 크고 돌출되었는데요. 그에 반해 호모 사피엔스는 상대적으로 더 작고 평평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눈썹뼈 역시 작아짐으로써 더 동안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종의 경우에는 이마가 낮고 평평한 데다 두개골이 두껍습니다. 반면 호모 사피엔스만 유일하게 풍선처럼 둥근 두개골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뇌가 더 작아졌습니다. 의외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인류의 뇌는 홍적세 후기인 3만 년 전 이후로 약 10에서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가 작아진 이유는 공격성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동적이면서도 감정적인 특징을 가진 반응적 공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위협이나 도발, 두려움, 분노 등으로 인한 반응적 공격성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세로토닌의 증가 때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친화력 높은 여우가 야생 은여우에 비해 세로토닌 수치가 5배 이상 높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가축화된 동물의 경우 바로 이 세로토닌이 뇌 크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작아진 뇌 용량이 인류의 지적 능력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죠. 세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은 다른 호르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격성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될수록 눈썹 활이 두드러져서 얼굴이 길어지기 때문에 남성적인 얼굴을 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 검지와 약지의 비율도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검지보다 약지가 길어지면서 남성화 성향을 보여 잠재적 공격성 또한 높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인류와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호모 사피엔스의 검지대 약지 비율이 가장 여성적인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축화된 종들에게서는 암수 간의 신체적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남녀의 몸집 차이가 야생종에 비해 작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랑우탄이나 고릴라의 경우 보통 수컷이 암컷보다 2배 이상의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보노보는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25에서 35% 정도 되고요. 인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16% 정도 클 뿐입니다. 인간의 자기가축화 가설은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하얀 공막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한 그 밖의 사람종들은 다른 영장류 동물처럼 색소로 눈을 덮어 시선의 방향을 숨겼을 것이라는 뜻이죠. 학자들은 이른바 협력적 눈 가설을 통해 하얀 공막이 인류의 협력적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기 가축화된 동물인 개는 사람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기처럼 인간과 개는 서로의 눈맞춤을 통해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어적 소통 외에도 눈맞춤을 통해 타인은 물론 반려견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 변화는 모두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위협적인 인상을 줄임으로써 공격성을 최소화하는 반면 친화력을 높이는 것이죠. 인류가 다른 사람종과 달리 자기 가축화를 통해 친화력을 높였다는 가설은 보노보와 침팬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보노보와 침팬지는 서로 매우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보노보 사회에서는 수컷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컷 보노보들은 연대를 통해 다른 암컷이나 아기 보노보를 수컷의 공격에서 지켜주죠. 수컷들 또한 낯선 보노보 무리에게 관대한 편이고요. 게다가 암컷들은 공격성이 가장 낮은 수컷과의 짝짓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컷 보노보들은 전략적으로 친화력을 높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침팬지는 정반대인데요. 침팬지는 낯선 무리 혹은 다른 영역의 침팬지들을 공격하고 살해합니다. 또 암컷 침팬지 사이에서는 서열이 존재하고 가까운 친척 암컷에게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수컷들은 폭력적으로 암컷과 새끼들을 지배하고 암컷은 우두머리 수컷에게 의존하는 식으로 아기의 생명을 지키죠. 인간은 보노보처럼 친화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의 타인들과 식량을 나누고 서로를 보살펴 왔습니다. 또한 이웃 집단과의 상호 교육을 통해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었죠. 이런 협동 능력은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진가를 발휘했고요. 그 덕분에 더 크고 강한 대형 동물이나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가 한없이 관대하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친절함은 오직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같은 집단의 특정한 타인에게만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죠. 다시 말해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는 혐오와 두려움, 공격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종교 간 대립, 인종 차별, 정치적 갈등 상황 등에서 나타나는 이런 공격성은 침팬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브라이언 헤어의 스승이기도 한 리차드 랭엄은 한없이 사악하고 더없이 관대한 에서 치밀한 계획과 목표 수립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공격을 주도적 공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쟁과 테러, 암살 등이 주도적 공격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인류는 반응적 공격성을 감소시킨 것과는 별개로 이 주도적 공격성을 계속 유지해왔죠. 저자 브라이언 헤어는 주도적 공격성의 기저에 일반적으로 타인을 열등한 존재 혹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고 여기는 비인간화 정서가 깔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비롯해 백인 우월주의에서 비롯한 흑인, 무슬림, 동양인 차별 등이 대표적인 예죠.
때문에 마지막 장에서 그는 우리가 어떻게 비인간화 경향을 극복하고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책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즐겁고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